변동 원인의 제5장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법률행위 속에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3요소가 있었는데 당사자가 들어갔지.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제1절을 보면 이제 법률행위 제1절에 총칙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제2절은 메모오셔. 제2절은 의사표시. 그 다음에 오늘 배울 주제가 대리 배운다고. 그러면 여기서 총칙에서는, 법률행위 총칙에서는 뭘 다루냐면 법률행위의 목적을 배웠던 거예요. 목적. 그래서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다. 생각나셔? 그거 배웠던 거예요. 이게 목적이 강행복교에 반하면 무효이다. 이제 오늘은 대리 제도를 배우는데, 이 제5장 법률행위를 들여다보면 당사자는 제2장에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되려거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 배우지 않았어? 근데 당사자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안 물어봐. 그래서 목적이 반사회적 행위면 무효이다. 의사표시가 잘못되어 있으면 무효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당사자에서는 시험과 상관없다 하시면 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험과 상관없으니 당사자는 빼버리면 또 이상하잖아. 그래서 법률행위 속에는 세 가지 사실들이 있다고 했죠. 다시 한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래서 오늘은 대리인에게 법률행위를 시키는데, 우리가 배우는 법률행위는 혼인을 배운다고요, 매매를 배운다고요? 주로 매매만 배워. 그래서 다 대리인에 의한 매매, 이거 배울 거라고. 그러면 이제 다 됐어. 갑이 을에게 이제 자기 토지를 팔아야 되겠어. X 땅을. 그래서 을에게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위임이라고 불러.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땅을 누구에게 팔 것이냐, 상대방 당사자를 누구로 올 것이냐, 상대방의 행위를 얼마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누구에게 팔 것이냐, 상대방 행위, 목적. 그래서 우리는 계속 당사자 목적만 공부하는 거예요. 오늘 또. 그래서 토지를 갖고 있는 갑이 토지를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부탁을 한 사람을 본인이라고 하고 부탁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했어? 대리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결론이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의사. 토지를 누구에게 팔 것인가? 의사를 대리인이 정해서 표시한다 하시면 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시 해. 지금 갑이 토지가 10억짜리야, 시가가. 그럼 10억짜리 토지를 팔아야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 그러면 대리인이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본인이 시킨 대로의 대리인 지 맘대로 한다고. 지금 대리인이 지 맘대로 해. 그래서 끝. 오늘 배울게. 그러면 끝. 그러면 이제 오늘은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라도 유효 아니면 또 뭐겠어? 무효겠지. 이렇게.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가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할 때는 본인과 대리인을 비교해서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면 되겠어. 여기다 또 본인도 검토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다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함으로, 그러니까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다 하시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유효 무효를 결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시기는 의사표시 한 때를 기준으로 하니까. 다시 한다. 유효냐 무효냐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람은 본인도 고려한다고,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고. 대리인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자, 토지를 얼마에 팔 것인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를 본인이 정한다고, 대리인이 정한다고? 대리인이 정한다. 사기 당했느냐 여부도 본인과 대리인을 비교한다고, 대리인만 기준으로 한다고. 알아들으셨어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이 끝이 났어. 이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야. 그러면 85페이지에 대리의 삼명관계 나오죠? 그냥 그건 넘겨. 대리의 삼명관계는
그래서 이제 한 장 넘겨보면 대리관계와 사자관계 나오죠? 사자는 사자에다 밑줄을 그죠? 사자는 본인이 의사를 정한다 이렇게만 써. 사자는 사자에다 밑줄을 그시고 사자를 심부름꾼이라고 하거든. 여러분들 사자 사신 들어보셨어? 임금의 심부름꾼을 사신, 개인의 심부름꾼을 사신 그러면 안 되지. 사자라고 그래. 그래 사자는 의사를 누가 정한다고 그랬어? 본인이 정한다. 그러면 대리인은 의사를 누가 정하겠어? 대리인이. 요 차이요. 다시 한번 본인이 정한다. 대리인이 정한다. 그러면 사자는 공부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우리 사자는 안 나온다고. 그러면 구별 기준을 던져지는 이유는 사자라는 말을 던져지는 이유는 사자라는 말을 통해서 대리를 더 잘 알아라 해서 던져주는 거라고. 다시 해. 사자는 의사를 누가 정한다고? 본인이 정해. 대리는 누가 정한다고? 대리인이 정해서 의사표시 하는 거예요. 끝. 그 다음에 밑에 대리의 종류에는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가 있는데 그냥 그대로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해진 대리. 쓰지 말고 그런 건 쓰는 게 아니요. 임의 대리는 다시 한번 부탁받은 대리. 쓰지는 말라고 그랬어.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을 때 부탁받은 대리를 임의 대리. 법으로 정해진 대리를 법정 대리 이렇게 개념만 아시면 돼. 밑으로 내려와. 이제 능동 대리, 수동 대리 나오죠? 거기다 능동 대리에다 밑줄을 그셔. 능동 대리. 능동 대리는 자, 능동 대리는 뭔지 모르지만 쓰셔야 돼. 현명을 하는 대리. 현명을 하는 대리. 그 다음에 수동 대리는 메모.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 자, 수동 대리는 현명을 그냥 받아들인다 하면 되지. 수동적으로. 현명을 하는 대리, 받아들이는 대리.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 그래서 이 현명을 배우겠지만 현명이 뭐냐면 이런 것이야. 갑이 우리에게 땅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계약서를 쓴다고. 매매계약서를. 그럼 매매계약서를 쓸 때 땅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매도인 땅을 팔아달라고 했을 때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대리인이여 부탁을 한 사람이요. 계약서를 쓸 때 다시 한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당사자라고 하지 않아요? 그 대리인은 매도인, 매수인 아니잖아. 그럼 계약서를 쓸 때 매도인이 부탁하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부탁한 사람 이름으로 쓰는 짓을 현명이라고 그래.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약서를 쓸 때는 누구 이름으로 써야 돼? 본인 이름으로. 이런 짓을 뭐라고? 참,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을 배우냐고. 여기 와서 집에 있으면 배우겠어 이런 거. 집에 있으면 괜히지. 안 사 먹어도 건강해. 근데 괜히 건강 코너 들어가서 뭐 사 먹고 그냥 안 사 먹어도 될러 먹을. 그래서 현명을 다시 한번 현명을 하는 대리. 그러면 현명을 받아들인다 이 말은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현명을 했을 때 현명을 받아들이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불러. 그래서 나중에 배울 테니까 걱정 말아. 다시 현명을 누가 하느냐. 그것의 구별이야. 대리인이 현명을 하면 능동대리. 상대방이 현명을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면 수동대리. 또 고민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한다. 받아들인다. 그렇게만 아시면 돼.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유권대리, 무권대리 나오죠? 대리권 있으면 무슨 대리? 유권대리. 대리권 없으면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를 배우는 것이지 능동대리, 수동대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도 초점이 다 같이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걸 알기 위한 부수적인 지식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대리 그러면
유효한 대리행위냐 무효인 대리행위냐를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돼. 그러면 대리 속에서도 당사자 들어가 안 들어가?